한 달 순수익 5천만 원. 돈 세다 잠이 들 정도였습니다. 역시 사업이 최고다. 월급쟁이는 바보다라며 세상을 비웃었죠. 하지만 그 달콤한 수익은 제 전 재산 8억을 집어삼키기 위한 악마의 미끼였습니다. 벤츠 S클래스를 타고 강남을 누비던 예식장 사장님이 왜 빚더미에 앉아 경비원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보내는 섬뜩한 경고를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된 제 뼈아픈 후에 저처럼 노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모든 비극이 시작된 6년 전 퇴직하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 2월 35년 다닌 회사를 나왔습니다. 인사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최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2억 2,200만 원. 35년의 땀이 숫자로 찍혀 있더라고요. 회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매일 아침 들어섰던 그 문이죠. 이제 다시는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내가 웃으며 나왔어요. 어머, 퇴직금 나왔어요? 응, 2억 2천.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제 좀 쉬어요. 그래야지.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새벽 6시에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어요. TV를 켜고 점심을 먹고 산책을 가고 집에 와서 또 TV를 켭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죠. 친구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야, 성호야, 너 돈 좀 있지? 왜? 우리 매형이 예식장 하는데 진짜 대박이야. 한번 구경 가볼래? 귀가 솔깃했어요. 예식장? 응, 강남에 있는데 돈 장난 아니게 벌어. 일주일 후에 같이 갈래?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2시. 철수 매형이 운영하는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로얄 팰리스 컨벤션. 강남 한복판 10층짜리 건물이더군요. 우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놀랐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예식장 로비에는 하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사람 진짜 많네. 형, 주말이면 매일 이래. 3층, 5층, 7층에서 동시에 예식 돌아가거든. 3층 예식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있더라고요. 하객을 세어봤습니다. 대략 250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5층 뷔페장으로 갔습니다. 수백 명이 식사하고 있었죠. 철수야, 저 사람들 다 돈 낸 거야? 당연하지. 1인당 7만 원. 7만 원? 응, 저기 보이는 사람들만 300명쯤 되는데.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300 곱하기 7만 원이면 2,100만 원. 매형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수 친구 최성호입니다. 오셨어요? 앉으세요. 철수야, 오늘 하객이 300명 넘게 왔지? 근데 예식장은 실제 먹는 사람 수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보증 인원으로 버는 거지. 300명을 예약했으면 250명만 와서 밥을 먹어도 300명 값을 다 받거든. 거기다 밥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은 10,000원짜리 와인 한 병 주고 7만 원을 챙기는 거야. 이게 진짜 남는 장사지. 책상 뒤에 금고가 보였습니다. 매형이 금고를 열어 보여주더군요. 그 안에는 고무줄로 묶인 5만 원권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머릿속 계산기는 이미 멈췄습니다. 그저 저 돈다발이 내 것이 될 거라는 확신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매형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 1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3개 층에서 동시에 예식 돌아가죠. 토요일 6타임, 일요일 3타임, 한 타임당 평균 하객이 250명 정도 오고 식대가 1인당 7만 원이니까 주말 하루에 보통 1억 넘게 들어와요. 주말 하루에 1억이요? 네, 물론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그것보다 적죠.
사실 예식장 운영해보면 대관료나 꽃값, 사진 촬영 같은 기타 수입은 건물 월세 내고 시설 관리하고 직원들 월급 주는 고정비로 다 나간다고 보면 돼요. 말 그대로 본전치기 하는 거죠. 그럼 사장님은 뭘로 돈을 벌어요? 제가 물었죠. 결국 남는 건 뷔페 수입이에요. 그게 고스란히 사장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수익인 거지. 그러니까 하객이 많이 올수록 뷔페가 많이 돌아갈수록 돈벼락을 맞는 거예요. 한 달에 순수익이 5천에서 6천만 원은 나와요. 매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 예식장의 비밀 알아요? 뭔데요? 하객 1인당 7만 원 받잖아요. 근데 실제 뷔페 원가는 얼마 안 돼요. 정말요? 네, 대량으로 식재료 사면 엄청 싸요. 그러니까 1인당 순이익이 5만 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객 250명이면 순이익만 1250만 원 주말 하루에. 매형 혹시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원래 회사 다녔어요. 퇴직하고 이거 시작한 거예요.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제 경우엔 8억 정도 들어갔어요. 건물은 임대고 시설 인수하고 리모델링하고. 8억, 퇴직금 2억 있고 대출 6억 받으면 되겠네. 매형이 덧붙였습니다. 성호 씨, 관심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물건 고르는 것부터 인테리어, 직원 뽑는 것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철수 친구인데 당연하죠. 근데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뭔데요? 사람 많은 지역으로 가세요. 서울은 경쟁이 심하니까 경기도 쪽 괜찮은데 찾아보세요. 차 안에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형, 어때? 예식장 괜찮지? 대박이네. 그치? 우리 매형 벤츠 타고 다녀. 골프 회원권도 있고. 벤츠, 골프.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한 달에 5천만 원씩만 벌어도 2년이면 투자금 회수하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 마지막 희망이 될 줄. 나흘째 되는 날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왜요? 예식장 해보고 싶어.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예식장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나이가 곧 환갑이에요. 철수 매형 예식장 다녀왔는데 돈을 쓸어 담고 있더라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벌면 좋죠. 근데 그거 우리 전 재산 다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데 만약 잘못되면 우리 길거리 나앉으라고요? 여보, 나 35년 동안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 나도 한 번쯤은 내 사업하면서 사장님 소리 듣고 우리 애들 결혼할 때 번듯하게 미천이라도 챙겨주고 싶어.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예식장이 한두 푼도 아니고 철수 매형이 다 도와준대. 물건 고르는 법부터 운영 노하우까지 전부 다. 그 사람 벤츠 타는 거 봤잖아. 2년이면 원금 다 회수한다는데 딱 10년만 고생해서 우리 노후 걱정 없이 살고 애들 집도 사주자. 아내는 그날 밤부터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안 먹고 벽만 보고 누워 있더군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다가도 머릿속엔 매형이 보여준 금고 속 돈다발만 떠올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한 번만 믿어줘. 내 마지막 승부야. 당신 고생시킨 거 이거 성공해서 다 보상할게. 아내가 몸을 일으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정말 자신 있는 거죠? 우리 민수 장가갈 돈은 남겨둬야 해요. 이거 잘못되면 우린 끝이에요. 당신 알죠? 그게 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내의 눈에 고인 그 불안함을 제가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예식장 매물 있나요? 네, 경기도 김포 쪽에 괜찮은 게 하나 나왔는데요. 언제 볼 수 있어요? 내일 오전 어떠세요? 철수 매형에게도 연락했죠. 매형, 내일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봐드려야죠. 다음 날 아침 9시. 김포시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랜드 컨벤션 예식장.
6층짜리 건물이더군요. 부동산 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로비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죠. 3층이 예식장이고요. 4층이 뷔페장입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홀이 나왔어요. 여기서 예식 치르고 4층에서 식사하는 구조예요. 매형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고 벽을 만져보고 바닥을 살폈어요. 성호 씨, 여기 괜찮은데요? 정말요? 네, 위치도 좋고 시설도 깔끔하고 김포 쪽이 요즘 신혼부부 많이 이사 오거든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원래 사장님이 10년 넘게 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그만두시는 거예요. 얼마예요? 양도가 8억입니다. 8억? 네, 시설비랑 권리금 포함이에요. 월 임대료는 800만 원이고요. 매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가격이면 괜찮아요. 서울 강남은 15억도 넘거든요. 사무실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사장이 앉아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앉으세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여기 12년 했어요. 처음엔 정말 잘 됐는데 지금은요? 요즘 결혼 안 하잖아요. 예약이 예전에 절반도 안 돼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매형이 끼어들었어요. 사장님, 그건 운영을 잘못하셔서 그래요. 마케팅만 잘하면 괜찮아요. 그럴까요? 네, 제 예식장은 주말마다 풀이에요. 원래 사장이 한숨을 쉬었죠.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이제 쉬고 싶어요. 차로 돌아왔습니다. 매형이 말했습니다. 성호 씨, 여기 하세요. 근데 저분 말이 예약이 줄었다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래요. SNS 마케팅 같은 거 모르시잖아요. 제가 인테리어 업체도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트렌드로 좀 바꾸면 젊은 사람들 몰려와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맞아, 젊게 운영하면 되지.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6억 대출 원하시는 거죠? 네. 담보는 뭐로 하실 건가요? 아파트요. 10억짜리 있어요. 그럼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4.5%예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이자가 225만 원 정도 나오네요. 225만 원, 한 달에 5천만 원 벌건데 문제없지. 일주일 후 계약하는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앉았어요. 원래 사장, 건물주, 부동산 사장, 그리고 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예식장 양도 계약서. 양도 금액 8억 원, 보증금 3억 원 건물주에게, 권리금 5억 원 원래 사장에게.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보증금 3억은 제가 받는 거고요. 계약 기간은 5년, 월세는 800만 원입니다. 5년 후에는요? 재계약하시면 되죠. 앞에 주인도 12년 동안 잘 해오셨잖아요. 원래 사장이 덧붙였어요. 저는 권리금 5억만 받으면 돼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금 이 도장을 찍으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매형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성호 씨, 저한테 배운 대로만 하시면 절대 안 망해요. 도장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위에 올려놨죠. 정말 괜찮을까? 아니야, 철수 매형이 성공했잖아. 한 달에 5천만 원, 2년 안에 회수. 도장이 찍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사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원래 사장도 일어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되실 거예요. 건물주가 웃었죠. 열심히 하세요. 저도 좋은 임차인 만나서 기뻐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매형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성호 씨, 이제 사장님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드릴게요. 한 달 안에 오픈할 수 있어요.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나도 사장이 됐다.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떻게 됐어요? 계약했어. 정말요?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잔액이 2억에서 0으로 바뀌어 있었죠. 아내 얼굴이 하얘졌어요. 여보,
전 재산이 다 들어갔네요. 괜찮아. 2년이면 다시 채울 거야.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시작이다. 한 달에 5천만 원. 2년 후엔 빚 없이 사장, 10년 후엔 빌딩 주인. 하지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마지막 설렘이 될 줄. 2018년 10월 1일 예식장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사장님 오셨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최성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5년 동안 과장이었는데 이제는 사장입니다. 총무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예식 시작됩니다. 몇 팀이나 돼요? 토요일 3팀, 일요일 2팀입니다. 하객은요? 평균 230명 정도 예상됩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어요. 토요일 3팀이면 690명, 1인당 7만 원이면 4,830만 원. 10월 6일 토요일 첫 예식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왔죠? 오늘부터 시작이다. 아침 일찍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더군요. 주방에서는 음식 냄새가 났어요. 홀에서는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죠. 사장님, 박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첫 팀 신랑 신부 도착했어요. 하객은요? 지금 150명 정도 오셨고요. 더 올 것 같아요. 오전 11시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243명.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1시 두 번째 예식 231명. 일요일에도 두 팀이 진행됐죠. 월요일 아침 회계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말 정산입니다. 총 하객은 1133명인데 식사하신 분이 850명, 답례품 받아 가신 분이 283명입니다. 답례품은 원가가 훨씬 낮아서 이번 주 수익이 예상보다 더 좋습니다. 총 매출이 7,931만 원입니다. 숨이 멎었어요. 네, 원가랑 주말 인건비 빼면 순이익이 2,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틀에 2,400?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다닐 때 한 달 월급이 350만 원이었는데 10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계 직원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10월 결산입니다. 순수익이 5,145만 원입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넘게? 집에 뛰어갔죠. 여보, 아내가 놀라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통장을 보여줬어요. 봐요. 첫 달에 5천만 원 넘게 벌었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한 달에? 응. 철수 매형 말이 맞았어. 여보, 고생했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네, 아빠. 아빠 첫 달에 5천만 원 넘게 벌었다. 네? 진짜요? 대박이에요, 아빠. 11월도 좋았습니다. 12월은 더 좋았죠. 석 달에 1억 넘게 벌었어요. 이 속도면 2년이면 투자금 8억 다 회수하겠는데? 2019년 봄 4월 어느 날 벤츠 전시장에 갔습니다. S클래스로 볼게요. 네, 고객님 좋은 선택이십니다. 계약금을 냈죠. 2주 후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새 차 냄새가 났어요. 핸들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웠죠. 이게 내 차구나. 예식장 주차장에 세웠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장님 벤츠 뽑으셨대요. 대박, S클래스잖아? 진짜 잘 되나 봐. 설날에 아들들에게 용돈 100만 원씩 줬습니다. 아빠, 너무 많아요. 괜찮아, 5년 뒤엔 빌딩 하나 살 거야. 아내에게 샤넬 가방을 사줬어요. 여보, 이거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너무 비싸요. 이제 이 정도는 거뜬해. 철수 매형이 전화했습니다. 성호 씨, 주말에 골프 칠래요? 골프요? 저 못 치는데. 배우면 돼요. 사장님들은 다 쳐요. 그렇게 골프를 시작했죠.
일주일에 2번씩 쳤습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의 삶이구나. 벤츠를 몰고 골프장에 갔습니다. 매형과 필드를 돌았죠. 성호 씨, 제 말 듣길 잘했죠? 정말 감사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10년만 하면 빌딩 주인 돼요. 2019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수익만 4억이 넘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볼 때마다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라고요. 35년 직장 생활이 우스워 보이기 시작했죠. 진작 할 걸 왜 그 고생을 하며 남 밑에 있었나 싶었네요. 어느 날은 고등학교 동창 녀석들을 불렀어요. 강남에서 제일 비싸다는 한정식 집이었죠. 야,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내가 쏜다. 친구들이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시선을 즐기며 일부러 벤츠차 키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예식장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수고하십니다라고 먼저 인사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가락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김 과장, 주차장 관리가 왜 이래? 똑바로 안 해? 직원이 고개를 숙이면 묘한 쾌감이 느껴졌네요. 돈이 권력이고 내가 곧 법이라는 착각에 빠졌던 거죠. 골프장에 가서는 캐디들에게 팁을 뿌렸어요. 오늘 날씨 좋네, 수고해. 돈을 건네는 제 손끝에 오만함이 가득했죠. 남들이 저를 최 사장님이라 부르며 굽실거리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성공에 취해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2년이면 빚 다 갚고 조만간 건물 한 채는 사겠는데 그저 세상이 만만해 보였어요. 하지만 12월 어느 날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9년 혼인 건수 23만 9천 건, 전년 대비 7.2% 감소. 직원이 물었어요. 사장님, 결혼 줄면 우리 어떡해요?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경기만 좋아지면 다시 늘어. 손을 흔들었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설마 괜찮겠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행복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2020년 2월 어느 일요일, 예식을 모두 마치고 TV를 켰습니다. 속보입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 대구 확진자 폭증. 별일 아니겠지? TV를 껐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사장님, 3월에 예약한 신부인데요. 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취소하고 싶어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하객들이 못 온대요. 그날 하루에 12통 넘게 왔습니다. 전부 취소였죠. 3월 예약 16건이 4건으로 2월 마지막 토요일 마지막 예식이었어요. 하객이 50명밖에 안 왔습니다. 신부가 울고 있더군요. 친구들이 다 못 온대요. 3월 뉴스를 봤습니다. 결혼식장 집합 제한, 하객 100명 이내 권고. 100명? 우리 보증 인원이 200명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3월 15일 예약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네, 하객 100명만 부를게요. 그럼 식대는요? 100명분만 낼게요. 가슴이 철렁했죠. 안 됩니다. 보증 250명이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250명을 어떻게 불러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오지도 못하는 사람 식대를 왜 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휴대폰을 보여주더군요.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그랜드 컨벤션 절대 가지 마세요. 코로나 상황에도 보증 250명 강요, 완전 갑질, 시대착 오적. 좋아요 1847개. 댓글이 순식간에 쌓여갔습니다. 와, 진짜 개똥 같네. 코로나의 보증 인원. 예식장이 바가지의 상징. 손이 떨렸습니다. 4월 초 회계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사장님, 3월 결산이요.
총 예식 4건의 평균 하객이 87명, 총 매출이 2,436만 원인데 고정비가 4,725만 원이라 숨을 삼켰죠. 적자가 2,289만 원입니다. 처음 보는 마이너스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한 달에 2천만이 넘게 사라졌습니다. 괜찮아. 코로나 곧 끝날 거야. 두세 달만 버티면.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괜찮아. 조금 어려운데 곧 나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4월, 5월, 6월. 끝나지 않았어요. 매달 적자가 쌓였습니다. 수천만 원의 돈이 통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꽉 차 있던 통장이 텅 비어가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주말인데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사무실에서 저는 제 살이 깎여 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네요. 상반기에만 8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2억 3천만 원대로 떨어졌죠. 2021년 가을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대출 금리 조정 안내, 기존 연 4.5%에서 5.8%로 월 이자 290만 원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이자가 65만 원이나 올랐네. 그해 가을 벤츠를 팔았습니다. 1년 반 탔는데 반값도 안 됐어요. 7,500만 원에 매입하겠습니다. 1억이 넘는 차인데요. 중고시장이 이래요. 눈물이 났죠. 12월 어느 날 주방장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야? 임금이 2달째 밀렸어요. 미안합니다. 이번 달에. 사장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조금만 기다려줘요. 부탁합니다. 일주일 후 조리사 3명, 홀 직원 2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못 기다리겠어요. 직원 5명이 줄었어요. 2021년 가을 코로나 백신이 나왔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됐죠. 이제 다시 좋아지겠지. 하지만 예약은 계속 안 들어왔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은행입니다. 대출 이자 연체 2개월째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에 해결하겠습니다. 3개월 넘으면 신용등급 하락됩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2021년 혼인 건수 19만 3천 건, 전년 대비 9.8% 감소. 직원이 말했어요. 사장님, 코로나 끝났는데도 예약이 안 늘어나요. 2022년 어느 날 지역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 그랜드 컨벤션 위생 문제. 저번 주 결혼식 갔다가 봤는데요. 뷔페에서 육회 접시 치우는 거 봤어요. 근데 다음 타임에 똑같은 접시가 다시 나왔어요. 얼음도 재사용하는 것 같고요. 식대 1인 7만 원인데 원가 절반도 안 들 것 같아요. 그 글이 인스타그램으로 퍼졌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퍼졌죠.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랜드 컨벤션 위생 최악. 7만 원 받고 2만 원도 안 되는 음식. 육회 재사용. 예약 취소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희 보증 인원 줄여주세요. 안 됩니다. 250명이에요. 그럼 취소할게요. SNS 보니까 위생도 별로라던데. 그건 사실무근입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취소요. 김포 지역 커뮤니티에서 저희 예식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식장 추천 좀요. 댓글이 달렸어요. 그랜드는 피하세요. 위생 문제 있다던데요. 보증 인원 강요. 예약이 뚝 끊겼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예식장이 뭔지 아세요? 바가지의 성지예요. 하객 1인당 6만에서 7만 원 받지만 실제 원가는 절반도 안 돼요. 그 차액으로 뭐해요? 건물주 배 불리고 사장님 벤츠 사고 골프 치러 다녀요. 보증 인원 250명? 하객 100명밖에 안 오는데 150명분 식대를 왜 내요? 결혼식에 3천만 원 쓸 바엔 그 돈으로 전세금 마련하세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공감. 우리 스몰 웨딩 했어요. 예식장은 9세대 유물. 호텔이나 야외로 가세요.
어느 날 아침 주방장이 보고했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쇠고기 30%, 새우 40% 올랐어요. 1인당 원가가 2만 5천에서 3만 5천으로 올랐어요. 마진이 줄어들었습니다. 1인당 순이익 4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2022년 12월 뉴스를 봤어요. 2022년 혼인 건수 19만 1천 건, 10년 전 대비 마이너스 40%, MZ세대 10명 중 6명 결혼 필수 아니다. 부동산 사장이 전화했습니다. 최 사장님, 서울 강남 컨벤션 작년에 폐업했대요. 부산 웨딩홀도 이번 달에 문 닫는데요. 전국적으로 예식장이 30% 이상 사라졌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해도 예식장을 안 갑니다. 예식장 가도 하객을 안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가지 업체로 봅니다. 위생 불량 업체로 봅니다. 이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12월 31일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480만 원. 2년 전엔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따로 빼둔 2천만 원 다 썼습니다. 아내 몰래 적금 1,500만 원 다 깼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체중 10kg 감소. 머리 하얗게 셌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 밤에 3시간만 잡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요. 아파트를 팔자.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 5천에 급매로 팔았습니다. 보증금 2억짜리 월세 아파트로 내려갔죠. 은행 대출을 일부 갚고 남은 돈 2억 5천만 원으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미 끝났다는 것을.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 연체 3개월째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금요일까지 1,200만 원 입금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통장을 확인했죠. 480만 원. 다음 날 아침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최 사장. 네. 임대료 8개월 밀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6,400만 원이에요. 이번 달 말까지 안 주시면 계약 해지. 사장님, 제발. 저도 은행 이자 내야 해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요? 나 못하겠어. 아내는 한참 침묵했죠.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요. 정말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시대를 읽지 못한 게. 1년 동안 부동산에 냈습니다. 예식장 인수자 구합니다. 문의 영건. 부동산 사장이 말했어요. 최 사장님, 요즘 예식장 인수하려는 사람 없어요. 다들 망하는 업종인 거 아는데 누가 해요? 2024년 1월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주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더군요. 사장님, 저 왔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죠. 건물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님, 보증금 못 드립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이 건물이요, 은행 경매에 넘어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제 보증금 3억은요? 건물주가 눈을 감았어요. 후순위 채권자라서요, 한 푼도 못 받으십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안 돼. 그럼 내 권리금 5억은요? 소리쳤죠. 사장님, 제발. 안 돼요. 저 8억 넣었어요. 퇴직금 2억까지 다 넣었단 말이에요. 건물주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집 날아갔어요. 뭐라고요? 건물은행 대출이 10억이었어요. 임대료 받아서 이자 갚았는데. 최 사장님, 임대료 밀리고 다른 층 공실 생기고 저도 이자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갔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은행 채권이 10억이니까 제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 오고 MZ들이 결혼 안 하고 다 무너졌어요. 건물주가 말했죠. 우리 같이 망한 거예요. 주저앉아 멍하니 있는데 예식장 전 주인이었던 사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더군요. 미안해서 어쩌냐며 횡설수설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최 사장님, 사실 그 예식장 철수 매형이 부동산이랑 짜고 넘긴 거예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이미 폐업 직전이었거든요. 철수 매형이 매물 넘겨주는 조건으로 부동산에서 수천만 원 챙겼을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믿었던 친구의 가족이 저를 사냥감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장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반복되더라고요. 철수 역시 다른 사업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에 앉아 잠적했다는 소식을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철수 매형의 그 화려했던 강남 예식장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더군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챙긴 돈이 그 사람에겐 복이 됐을까요? 결국 우리 모두는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가련한 노인들이었을 뿐입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8억이 다 날아갔구나. 예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홀에 혼자 섰어요. 한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곳. 한때는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던 이곳. 지금은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섰죠. 거울을 봤어요. 62 노인. 35년 회사 다니고 5년 사장하고 시대가 바뀌는 걸 왜 몰랐을까? 샹들리에를 올려다봤습니다. 한때는 반짝였는데 이제는 빛이 꺼져 있었어요. 한때는 수백 명이 식사했던 공간이 지금은 쥐만 다닐 것 같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양도 금액 8억 원. 손으로 찢었어요. 보증금 3억 원. 또 찢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다 날아갔네. 이게 끝이구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죠. 여보. 응. 나 집에 갈게. 알았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빨리 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식장 문을 잠갔어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안녕? 작별 인사를 했죠. 그렇게 5년이 끝났습니다. 꿈도 끝났습니다. 희망도 끝났습니다. 남은 건 빚 6억뿐이었어요. 2024년 현재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삐삐삐. 경비원복을 입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걸었죠. 예전엔 2단지 주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경비원이에요. 경비 아저씨. 네. 택배 좀 올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젊은 직장인이 지나갔습니다. 벤츠를 몰고 나가더군요. 나도 저랬지 2년 전에. 경비실에 앉았어요. 오전 10시. 창밖을 봤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었죠. 편의점에 갔습니다. 1,500원짜리 컵라면을 샀어요. 예전엔 점심에 2만 원씩 썼습니다. 이제는 2,000원도 아까워요. 오후 순찰을 돌고 있는데 경비실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서 내리는 남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0년 전 제 밑에서 일을 배우던 부하 직원 김 과장이었죠. 최 과장님 아니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당황한 저는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얼른 등 뒤로 숨겼습니다. 김 과장. 아니, 이젠 김 부장인가? 허허, 운동 삼아 소일거리 좀 하고 있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김 과장은 제 초라한 경비복을 보더니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안타까움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바쁜 일이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때는 그에게 호통도 치고 밥도 사주던 상사였는데
지금은 쓰레기를 치우는 노인이 된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오후 3시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주 지우가 뛰어왔어요. 5살입니다. 지우야, 할아버지 일하는 거 보러 왔어? 네, 할아버지 멋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지우야, 이거. 우와, 감사합니다. 지우가 웃었어요. 할아버지, 저 아이스크림 살래요? 그래, 사 먹어. 예전엔 10만 원씩 줬습니다. 이제는 10,000원도 큽니다. 하지만 지우가 웃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손주가 가고 경비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법원에서 온 문자를 확인했죠. 개인회생 변제금 입금 안내. 거대한 빚더미 앞에 저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저히 제 월급만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를 찾아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죠. 제 월급 150만 원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수십만 원을 매달 법원에 보냅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일하며 버는 120만 원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지요. 한때 벤츠를 몰고 골프를 치던 제가 이제는 법원의 생계를 구걸하는 처지가 됐네요. 퇴근 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놓인 아내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죠. 예식장이 잘 나갈 때 사줬던 명품 가방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마트 일을 하러 갈 때 신는 운동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뒤축이 다 달아 있더라고요. 여보, 나왔어. 아내가 웃으며 마중을 나왔어요.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벤츠 살 게 아니라 아내 연금이나 더 넣어줄걸? 다 다른 신발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이 주름진 아내의 손을 끝까지 지키는 것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말이죠. 아내가 저녁을 차렸더군요.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단칸방 신혼 시절에 먹던 그 소박한 냄새더군요. 아무 말 없이 찌개를 떠먹는데 눈물이 툭 떨어져 밥그릇에 담겼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인생까지 다 망쳐버려서 정말 미안해.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와 어깨가 들썩거렸죠. 아내가 제 거친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마트에서 박스를 나르느라 손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그 손이었어요. 당신이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줘서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빚 조금씩 줄여가며 같이 늙어가요. 당신 살아있는 게 내게는 가장 큰 재산이니까요. 그 투박한 손등 위로 제 눈물이 번졌습니다. 예전엔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줘야 사랑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텅 빈 통장을 맞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네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아내의 온기가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때는 벤츠를 몰고 강남 빌딩을 꿈꿨지만 지금은 아내와 마주 앉은 이 작은 식탁이 제 우주입니다. 골프장의 푸른 잔디보다 아내의 앞치마가 더 아름답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돈으로 샀던 가짜 웃음보다 아내가 건네는 숭늉 한 사발이 1000배는 더 달콤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러 다시 정오를 맞이했습니다. 빚은 여전히 산더미 같지만 마음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네요. 어제는 노을 지는 공원을 아내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행복한 거 맞지? 제 물음에 아내가 제 손을 더욱 꽉 쥐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내 곁에 있잖아요. 그거면 됐죠. 아내의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이 따스한 봄볕이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8억이라는 거금과 벤츠, 사장이라는 화려한 이름표는 이제 다 떼어냈지요. 하지만 그 빈자리에 아내의 거친 손길과 손주의 웃음소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눈부신 축복인지 보이더군요. 여러분, 은퇴 후의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노후의 목숨줄과 같습니다. 그 소중한 돈을 절대 한 곳에 올인하는 도박은 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의 화려한 무용담보다 저처럼 실패한 사람의 뼈아픈 교훈을 먼저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순에 가까워 시작하는 사업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비록 경비복을 입고 있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인생의 사장이 된 기분이에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